신약 개발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45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규모의 약 3%에 불과한 23조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연구 개발을 지속한다면 혁신적인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볼 분도 이러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부의 김건화 박사를 만나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네. 간 기능 저하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간은 어떤 역할을 주로 담당하나요? 네, 정말 그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혈액이나 이런 데서 공급받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나 네.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일종의 독성 물질이 되겠죠. 그런 독성 물질을 분해해서 소변이나 담즙으로 그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동시에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면역 항체 형성 등에 관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루에 약 500에서 1000ml 가량의 담즙을 생성해 지방을 쉽게 소화, 흡수하는 그 유화시키는 작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은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총집합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호르몬 분해와 이런 다양한 당, 단백질, 지방 모든 대사를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구미호가 괜히 간을 좋아하는 게 괜히 아니었다. 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최근 이런 간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방간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간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간은 지방이 간의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간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의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무게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kg에 달하는데요. 지방이 간의 가덕에 쌓여 전체 무게의 5% 이상을 차지할 때 지방간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 실제로 지방간 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방에 간이 쌓이면 우리의 건강에는 어떤 점이 나타나나요?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3만 5천여 명에서 2018년 3만 700여 명으로 12.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비알코올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경우에 2만 5천 명에서 2018년 경우에 8만 명 넘게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이런 고열량, 고지방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또 운동 부족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지방간에 생기면요,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방간이 돼가지고 네. 질환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지방간에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당을 흡수해서 저장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그 당을 이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인슐린입니다. 예. 그 인슐린의 그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예. 제형 혈당이 높아지면서 제형 당뇨병이 형성이 되고요. 오. 또 동시에 이제 지방이 끼게 되면 예. 염증 세포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방 간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방 간염이 되면 간변병증이나 간암으로 예.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군요. 맞습니다. 이 네. 지방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정말 여러 가지 합병증,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박사님께서는 지방간이나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개발 과정 들려주시죠. 예, 제가 그 2014년도에 그러니까 지방간 질환의 새로운 표적과 기전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해서 치료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은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CIP라는 막 단백질인데요. 이 CIP는
CRP라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 CRP4A라는 단백질이 비만 등에 의해서 과다로 발현된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예. 또 동시에 간 세포에 여러 스트레스를 발생시켜서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으면서 당뇨병을 유발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CRP4의 기능을 억제하면 당뇨병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을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앞장섰었습니다. 야, 예. 자, 그러니까 간에서 지방 간염은 물론이고요. 당뇨병까지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을 발견을 하신 건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생쥐에 일부러 당뇨병을 유발시킨 후에 예. CRP4의 발현을 억제를 해봤습니다. 네. 그 억제를 해보니까 당뇨병 관련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특히 고지방식 사료를 먹인 쥐에서는 CRP4의 기능을 억제하는 치료 후보 물질을 투여하자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쥐에 비해서 몸무게가 45%, 예. 체지방량은 60%를 감소했습니다. 아, 예. 또 동시에 간 세포로 봤을 때도 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정도가 개선이 되고 네. 또 동시에 지방 축적이 감소하는 것까지 저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그렇군요. 단백질만 억제했을 뿐인데요. 네네.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상 네. 쥐에다가도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를 예. 확인했을 때 전혀 없는 걸 봤을 때 아, 예. 이게 정말 그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기대를 하셨군요.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부작용까지 없었다.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이제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네. 부작용까지 조금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사실 당뇨병 치료제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당뇨병 치료제는 사실 어떤 뭐 한계점이 있었다고 할까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제형 당뇨병 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유도제와 인슐린 민감도 개선제로 분류됩니다. 네. 현재 그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라든지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인슐린을 직접적으로 분비하는 그리고 조절하는 약물인데요. 예. 이는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됨에 따라서 췌장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혈당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복용할 경우에는 그 효능을 상실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 복용해도 저혈당 유발을 일으키지 않고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네. 그 체중 증가나 인슐린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약물의 개발을 절실하게 예. 마음을 가지고 예. 진행을 했었고요. 또 동시에 최근에는 이제 표적에 따른 치료제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타겟이나 기전이 여기에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사실 당뇨병이 좀 완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당뇨병 치료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신 건데 자, 이 과정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많은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정말 장기간에 적어도 한 15년 이상이 예. 필요한 어떤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을 개발할 때는 어떤 그 타겟을 선정할지, 그러면 정말 그 타겟이 좋은 타겟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타겟에 대한 약물 스크리닝을 예. 하면서 똘똘한 네. 이런 물질을 찾는 거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최적화하는 단계를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럭 디스커버리 파트라고 보통 이제 약물 탐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약물 탐색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괜찮은 이 물질에 대해서 비임상 평가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약물의 이제 치료 방법이나 네. 안정성을 평가하는 드럭 디벨롭먼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희처럼 이제 초기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은 약물 스크리닝이 제일 예. 큰 그 허들렉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그 다양한 종류의 예. 다양한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여러 어세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대한 효능을 저희가 찾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많은 양의 환물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첨단 관련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장비들이 구축되는 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동시에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분들이 이제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 신약 개발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성과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요.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네네. 하셨다고요? 네네. 예,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도에 슈퍼박테리아 신속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한 성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예.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통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제 내성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아시넥토박터 바우마니는 WHO에서 발표한 슈퍼버그, 예. 이 항생제가 듣지 않아 인류를 위협하는 세균 중에 들을 이제 슈퍼버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그룹의 위급에 속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를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병원 내 주로 면역력이 떨어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2차 감염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 현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단밖에 없어서 네. 조기 치료나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슈퍼박테리아에 결합하는 항체를 저희가 발견해서 조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슈퍼박테리아를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향후 의료 및 사회 경제적 효과를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빠른 진단 기술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네. 자, 이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 박사님의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쓰이길 바라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 제가 이 KBS에 이제 임용이 됐는데요. 예. 10년간 이제 질병 진단이라든지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하면서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전문적인 경험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러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수천억의 이제 부가가치를 갖추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되면서 네. 저희도 직접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저희 KBSI와 제가 이제 공동 출자를 해서 연구원에 처음으로 이제 창업형 연구소 기업을 CIP라는 사이파마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 10년과 함께 앞으로 10년에 대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질병 치료의 한 획을 긋는 네. 그런 신약이 개발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건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